건강까지 쭉 했었는데, 그런 일반적 논리는 얼마든지 텍스트에서 구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인성론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좀 했던 거고, 편인, 그죠? 편인. 편인은 식상을 완전하게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신의 입고지를 주로 우리가 편인으로 삼는데, 인성으로서, 그러니까, 손발도 없이 손발을 꺾어 놔놓고 뭔가 한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도력이다 이거죠. 도력도 되고, 특기죠, 특기. 남들이 못 가지는 특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력은 더디다. 역은 더디다. 그래서 편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 이 편인이 주로 우리 이공학문 중에서 자격증 분야 중심이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그렇게 손발이 짧거나 아니면 훼손이 당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편인 기업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용진자 이런 거 쓰는데 참 이 용 갖고 연구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진월의 경일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용과 진과 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은 그게 엄청난 그 확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하느냐 하면, 목도 되고, 수도 되고, 그죠? 토도 되고, 요걸 다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중작용을 다 하게 되느냐면, 용만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게 되냐면, 이게 토로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묘진사를 연결해주는 자리면서, 일종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뻣뻣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기에 의해 음압에 팍 갇혔다가 팍 올라오면서 뻣뻣함을 이룬단 말이죠. 이 뻣뻣함을 뭘로 지켜줘야 하느냐. 이 뻣뻣함을 진이 지켜줘야 되는 역할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이 사화로서 만상에 확 퍼뜨려놓는 일까지 동시에 연결해주는 고리단 말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용진자가 있으면 뭐를 하느냐 하면, 묘와 유가 일종의 대화작용을 시작하면은 진과 유에 의해서 뭐냐면 진이 유금을 녹여요. 유는 일종의 우리가 설이잖아요. 그죠? 설이. 그러니까 유금이 진에 의하여 일종의 물처럼 물성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진유합금 알죠? 그 진유합금으로서 우리 역학을 금으로서 하지만, 봄에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진유합수를 해요. 진유합수라는 건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진유합수의 작용을 하면서 이 목기에다가 물을 친단 말이에요. 물을 쳐서 그것을 유연성을 맞추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화로 퍼져나가게 하는 힘을 길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뻣뻣하게 위로만 솟다가 사화로 확 하면서 퍼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목에서 화로 전환이 될 때 확 퍼져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진유합수 이런 것도 기억해놨다가 뒷날에 볼 때 진유합금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말고 진유가 합수도 된다더라. 그게 어떤 원리에서 오느냐, 이런 원리에서 온단 말이에요. 진유합수가. 그렇게 해서 진에 의하여 만상에 끝에 확 들려올려지면, 수기가 확 들려올려지면 이게 뭘로 변하느냐 하면 구름으로 변해요. 구름으로 확 변한 다음에, 그래서 만상의 끝에까지 가 있단 말이죠. 수기가. 인간의 정신이 만상의 끝에 확 퍼져가 있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하면은 끝까지 다 보고 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뭐냐면 진을 지난 개수는 원래 일종의 도문으로서 자수에 응결되었을 때 도문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에 의하여 이게 수가 화기를 얻어서 확 몸에서 뜰 때, 그게 뭐냐면 신기로 발동을 하거든요. 그게 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그것을 제어해주지 못하고 화기가 자꾸 몸에서 떠버리면 이게 안광을 통해서 화기가 퍼져나가면서 이게 신기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신기 있는 사람들은 진과 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안정이 되겠느냐? 신기가 올라왔다가도 신이 오면 안정이 된단 말이죠. 지금 뭔 이야기하노, 지금? 가만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여튼, 이렇게,
운동성에 대해서 계속 그런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죠. 관찰을 하면 신기 올라도 언제 사라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자연의 운동성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그런 도력으로서 쓴다는 걸 이제 이야기한 건데, 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편인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지금 세가지고 지금 그래 돼버렸는데, 진유합수 이런 거 애 안 놨다가 진유합금 되는 거 아닙니다. 진유합수 됩니다. 기문 관찰만 꼭 그런 신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정핵을 만들거든요. 정과 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에 의하여 인간의 정과 핵이만 연결되어서 결집되었다가, 이것이 수의 그 세 가지 했었잖아요. 그죠? 유동성하고, 그죠? 적응성하고, 그죠? 이것이 수 자체로서만 그러한 그 운동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1월이 던져주는 기운에 의해서 수의 형태가 그 변화성을 가지고서 1월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게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이 태양이 던져주는 열기에 의하여 떠오를 때 이 수를 화란단 말이에요. 원래 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수화가 원래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서양철의 수화 일처럼 뭐 탈레스의 뭐 철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인간의 본질을 수에다 두고 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변화의 양상을 갖다가 삐져 올라올 때를 목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퍼져서 나간 것을 화라하고, 그것이 응집되어 다시 내려오려고 하면 그것을 금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목화금수가 원래 한 몸이라 그냥 수 자체가 변형된 상태를 설명해 놓은 거라, 수화. 진유 그게 봄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진유 그렇죠. 예, 가을이 되면 다시 또 진유합금으로 변형하죠. 그래서 항상 그 합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봄에 임묘진월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신 이상들 있잖아요. 정신 이상들 보면 이 수가 제정상적으로 분출력을 제대로 못 갖추게 되면 그때 정신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에 정신 이상한 아들은 팔자에 목이 없거나 수의 조절력을 잃어버린 팔자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 이상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옆으로 산다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 하여튼 편의는 이제 이런 속성이 있다면 정의는 그죠? 정의는 뭐냐면은 일종의 권리다 이거죠. 권리. 그죠? 그 다음에 자격. 하늘이 부여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서 천부인 할 때 그죠? 이렇게 인할 때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고 도장 인자단 말이죠. 하늘이 니는 이거 해도 돼 이러면서 딱 찍어줄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이 인이라고 하는 게 권리단 말이죠. 권리.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인성 하나만 잘생겨도 그 권리 하나만 갖고도 잘 살잖아요. 부동산이든 아니면 실제 권리적인 면이든. 그래서 인수가 똑바른 사람은 똑바른 땅을 가져도 되거든요. 인수가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바른 땅이나 넓은 터를 가질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인수가 잘생겨야 넓은 터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동력은 약하죠. 행동력은 약하다.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는 거면 날아간다면 요거는 정의는 업혀다닌다. 그럴 권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가 있는 사람들은 엄마 있는 하늘 아래, 인수가 없으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래서 어딘가 버틸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성론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 팔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 팔자의 재성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일본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음양의 짝이고 자기가 재물로서 활동의 근거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관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지가 재물을 많이 취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쟤도 지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지짝이 있어야 이것이 유지되고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쟤의 반대편으로 간 것이 뭐냐면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운의 인성이 갖다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도 인수가 없으면 결국은 10원도 안 남기고 탄다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팔자거든요. 병술의 계사의 이모의 정미실. 자, 보면 이런 것도 다 격이단 말이에요. 이 사, 오, 요저 사와 술, 그죠? 인신사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을귀인. 그죠? 천을귀인, 정제. 좋은 거 다 갖췄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자가 실제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시가 거의 한 1000억대 이상 돼요. 그게 몇 년도에 1000억대를 받았느냐면 80년 못 돼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10년에 1000억을 다 까먹거든요. 보통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까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인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 서면 땅, 그 다음에 양산 땅, 사천 땅. 그러니까 이분 아버님이 현대가의 현대 회장님하고도 친한 사이인데 현대가 망해도 이 집안은 망할 수가 없다. 왜? 이 집은 현찰만 들고 있는 집안이고 그거는 뭐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껍데기는 크지만 다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운에 망했느냐 하면 술운에 망했거든요. 대운이 사, 오, 미, 신, 유, 술. 술운에 딱 망했단 말이에요. 술운 말에 가서 결국 76억 부도를 내고 쫑을 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은 그 집에 그렇게 머슴들이 1km씩 딱 서 있는 게라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길에 그럼 첫째 머슴이었고 1km를 가면 다음 머슴이었고 1km를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래요. 집에 집차 다 있고 뭐 기사 있고 뭐 가정부 있고 다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인수 없는 삶의 해로움인데 이분이 27살 때 그 박도사한테 갔대요. 박도사한테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갔대요. 27살 때. 박도사가 하는 말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는 사업만 하지 마라. 평생을 놀아라.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10원도 안 남기고 다 까먹게 된다. 딱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또 젊은 나이에 이런 봤나. 우리 집 재산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건데 이런 돌팔이는 내 처음 본다 이러면서 엄마 가자 했는데 살아보니 한마디도 안 들리고 다 맞더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재산이 계속 재산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뭘 했냐면 70몇 년도에 니 한 달에 딱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놀아라. 500만 원씩 쓰고. 그랬는데 그 당시 집안채잖아요. 그랬는데도 결국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 요운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라갔죠. 인수가 그래 중요하다니까. 그 재성을 갖다가 제어해주는 결국 이것의 음양의 짝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지가 재성이 예쁘게 잘 나가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런 형태로서 갖추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이 짝이 뭐냐면 식상이단 말이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그러니까 고위 공직들을 보세요. 반드시 관이 예쁘기도 하지만 식상이 반드시 있다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맞춰진 거단 말이죠. 고관들과
전 미관들 말고 또 뭐 동사무소 직원만 해놓고 식상 없는 잘 버티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식상이 없어도 되고 관이 없어도 다 동사무소 직원 해요. 면서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 팔자라고 하는 게 적용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면 모양 좀 낼 만한 곳, 그죠? 등치가 있거나 폼을 낼 만한 곳에서는 반드시 이 운명의 바람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없이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죠? 인성의 그 첫 번째 작용력이 뭐냐면 재성과의 짝이잖아요. 재성의 짝. 그죠?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불에 하는 얘기가 그죠? 재와 재인불에. 이걸 항상 머리에 한번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결국 인성이 빡 있다가 재운이 오면 재와 인성이 조화를 맞출 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재성을 자기가 역동적으로 잘 못 쓰다가도 인성이 와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그때 딱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왜? 재와 인성이 조화를 갖추면서 균형을 딱 맞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음양이 아니라 그죠. 요렇게도 음양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이 뭐냐면은 관성과 인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죠. 관과 인을 소통시키는 역할. 그래서 인수가 어디에 있더라도 있어야 회사의 임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결재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재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팔자에 인성이 미약한 사람이 이제 꼭 그런 걸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임원이 되겠습니까? 임원 밑에 관리자까지가 그냥 직원이잖아요. 그죠? 임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학교에 있다면 교감까지는 돼도 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2번, 그죠? 3번, 4번, 이런 순으로 보통 보죠. 5번. 근데, 그 인성이 미약하면은 결국 고관으로 못 가기 때문에 애초에 뭐냐면 인성 없이 관을 쓰는 형태들은 뭐냐면 이놈 저놈이 관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큰 조직에는 들어갔는데 뭐냐면 머슴격으로 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놈 저놈 다 오라는데 결재권을 안 주는 거라. 틀림없이 그렇게 그런 형태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격 따질 거 없다니까요. 그냥 인수가 미약하니까 결재권이 약하구나. 고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융통성이 없구나. 이런 형태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그죠?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인의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식상을 조절해 주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식상의 조절력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식상은 남한테 배려하거나 뭔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어떤 배려심이라면 인성은 뭐냐면 자기 주관이거든요. 자기 주관.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전화 오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찮게 하냐면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바쁘시죠? 그러면서 자기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식사가 없으시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하란대요? 어떻게 하란대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전화를. 그게 뭐냐면 그런 배려성에 대해서 결여성이 생긴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실수 안 한다고 안 한 거니까 밉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냐면 식상의 망동, 식상은 펼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성이 있어야만 그 식상을 통제를 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 한계성을 제어해 준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식상의 제어까지 이 인성이 도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이제 그 인성의 역할 중에서 비겁의 망동을 막는다는 거예요. 비경겁제의
망동을 막는다. 비겁이 막 튀어나가는 것을 인성이 있음으로써 제어해 준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인성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이 까분다는 거거든요. 인수의 브레이크 작용이 있어야 하면 모든 것의 활동성을 갖다가 그래도 한 번씩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역동성을 가지고 확 가는 건 그것이 발복이 빠르게 가더라도 쇠퇴가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성의 제어력이 있어야만 빵빵빵빵 하면서 튀어갔다가 꺾어져도 빵빵빵빵 이렇게 꺾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수 없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앞으로. 누가 그라데 요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인수 없으면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목매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든 게 이제 추론이라는 걸 이제 만든 거죠. 인수, 이거 생각을 잘 해놓고 하면은 이게 그 팔자 딱 보는 순간에 인수 없으면 일단 이것들에 대한 역할이나 역량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장간 속에 있는 것도 강한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인수단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 하나 이렇게 딱 있다. 이게 나다. 그러면 나와 짝을 맞추는 게 뭐가 있느냐면 큰 공이 하나 있다 이거죠. 공. 쇠로 만든 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고무줄 하나 딱 끼워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뺑뺑뺑뺑 돌리면 요 고무줄을 우리가 인성으로 본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무슨 추라 해야 되노? 쇠추로 보고 그죠? 그러면 이 고무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창 돌리면은 휘청 드러났다 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추가 돌면서 휘뜩 나갔다가 휘뜩 들어왔다가 그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무줄은 든실하게 이만하고 쇠추는 요만하다. 그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시 도표처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수가 튼실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인수가 약하고 재성이 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삶의 굴곡이. 인수가 없으면 바닥도 한 번씩 턱턱 치부고, 턱 하면서 깨지부고, 턱 하면서 깨지부고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래 피곤하나,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짝으로 맞추는 것에 대한 조절력을 여기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만 발달하면, 아까 제인불의 탐재개인 할 때, 재성을 너무 탐하게 되면, 재물을 너무 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일시적으로 재물을 취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인생의 기복을 심하게 겪게 되다 바닥을 치는 세월로 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와 인수가 결국은 아까 말하는 일종의 표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표리의 관계가 비슷해서 밖이 화려해질 때 안이 공허해지고 안이 찰 때 밖이 허망해진단 말이죠. 그런 역할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를 딱 보는 순간 재성과 인성 딱딱 맞춰보고 야, 이거는 뭐 인성 없고 재성 특기다. 그럼 부잣집도 한번 가봤다가, 저 큰 집도 한번 가봤다가,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재화 인수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직업적인 요소, 꼭 직업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죠? 기복의 요소, 흐름의 요소, 유동성의 요소를 그대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인신사술로 썼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역동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평과이다. 더 강한 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플러스 되면서 여기에 백호대살 붙고 양인 붙고 이러면 이제 끝장난 거라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나는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돼서 날라서 언젠가 저 벼랑 끝에 떨어져도 나는 독수리로 날란다가 있고 저쪽에 그 박사님들 많죠. 인성만 발달해가지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 비경급제가 없어도 말만 앞선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각은 막 많은데 행동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문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잘 안 되고 돈 밝히는 인간은
학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이 공부 잘하고 요즘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치? 돈이 많아야 공부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시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계속 자꾸 신경 써서 한번 이것만 갖고 그 팔자의 유동성을 쫙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업의 구성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비경겁제만 물이 지어 있다. 비경과 겁제만 물이 지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겠느냐? 식상도 없고 죄도 없고 관도 없고 이런 식이다. 그러면 오직 투쟁성의 역사로 간다 이거죠. 투쟁의 그죠?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그죠? 그 다음 경쟁을 요하는 자리예요. 경쟁을 요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놈이 되든지, 그죠? 이러면 이제 잘 되면 이제 재벌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일반 유통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사주책경에 보면은, 제 1장에 보면, 군비쟁제, 득비이제, 이런 나가잖아요. 명간가마, 파열상간, 진상간, 가상간, 변화상간,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 게, 이것만 있을 때 이렇다 이거죠. 직업을 딱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식상만 벌어져 있다. 그러면, 그죠? 딱 이거 안에 논다니까요. 교육을 하거나, 떠들어서 바깥에 내거나, 예능을 하거나, 그죠? 그 다음 기르는 거 하거나.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기르면 교육이고, 육체를 기르면 요식이고, 동물을 기르면 축산이고, 꽃을 기르면 원해고,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서 조개 기르면 그걸 뭐라 합니까? 예, 양식이고, 그죠? 이것을 주 무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헛손질의 인자도 돼요. 식상이 많다는 것은 무조건 헛손질. 여러 개를 이렇게 씨를 자꾸 뿌림으로써 헛손질의 인자를 자꾸 가진다. 식상은 없고 재성이 있다 이라면 이 자체는 무조건 뭐냐면 유통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조를 하는 것도, 이 식상이 없을 때 제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갖다 놔놓고 갖다 판다 이거죠. 일반 장사다 이거죠. 이게 그냥 장사. 상이죠. 상. 그래서 식상과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있으면 뭐냐? 관성은 무조건 조직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조직과의 연계성. 큰 조직과 연계.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할 만하면 큰 조직과 손을 잡고 하는 납품, 용역, 대리점, 민허가, 매장, 체인, 프랜차이즈, 짭짭짭 등등등으로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능력을 비경급제가 약해서 사회에 나오기 어려우면 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관직으로 들어가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뭐냐 하면 이권이죠. 이권이나 권리, 그 다음에 부동산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연계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식신과 재성이 있다면 제조 생산, 납품. 제조 생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식신과 재성이 있으면 계란이요, 계란 이러면서 그 똥실한 계란이 왔어요. 공장 직영으로 하면서 직접 팔로 다닌다 이거죠. 식신과 재성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조 생산을 한다. 그러면 식신과 관이 있다면 재성이 없이 제조 납품. 그죠? 그 다음에 제조 납품으로 보면 되고. 그죠? 식신과, 그러면 재성과 관성이 있다면 유통 납품.
이대로 해요, 진짜로. 이 형태를 안 벗어난다니까요. 그 직업의 형태에서. 단, 이제,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거죠. 그 글자의 의미나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것들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뒤에는 신살 같은 걸 더 하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이런 물건을 다루겠구나로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과 관성이 있으면, 식과 관이 조화를 맞춘 것은, 그런 거죠. 제조, 납품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식신이 동시에 갖춘 게 이게 제일 교육이 많거든요. 머리에 집어넣어갖고 씨부린다. 그 인성과,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묘, 미, 하면, 정일주. 이런 게 되면 그죠. 인성과 재성이, 식상이 합을 해가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교육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형태를 갖다가 딱딱딱 집어서 해보면, 이 큰 틀에서 안 벗어나고 그 변형된 형태를 갖다가 조금만 더 연구하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래 배웠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러면 운 따라서 조금씩 변질도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축을 갖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더 큰 축으로서 자르면 뭐냐? 관인 통명이면 그죠. 조직 사회 중심이고 식신생재면 자기 사업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딱 확인을 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대부분 손님으로 오면 관식 섞이고 막 제인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장사할 놈 같은데 이러면서 부채도사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장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말았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축을 만들어 놔놓고 이 축을 가지고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뭐냐면 재성 보고 관성 보고 식상 보고 인성 보고 이렇게 사주를 봐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흔한 습성에 의하면. 근데 뭐냐 제일 먼저 볼 때 인성이 없나 딱 봐갖고 얘는 인생에 불공이 많다. 여자 팔자 따고 왔는데 야 식상 없다 니 과부다. 서방이 있는데 시끄럽다 더 살아봐라. 왜? 관에 대한 조절력이 한시적이다는 거예요. 그 운에서 받쳐주든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벼슬도 잘 안 된다니까요. 고시등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조후가 맞을 때 있거든요. 딱 그 팔자의 균형이 음양적 조후가 딱 맞아 있는 팔자들이 있다고 식상이 없어도 그 조후. 그래서 큰 음양에 맞추는 것을 먼저 잡고 이게 일종의 계절적 기후다 이거죠. 기후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을 잡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죠. 관이 없으면 관이 없으니까 관이 무력한 대로 서방떡이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식상이 2개 있으면 무당식으로 하면 이 시집 2번 간다 이러면서 그게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줄이면은 제일 좋은 게 무당식 방법이라. 관이 없네, 니 과부다. 인수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형태를 보면 여자한테서는 서방님 덕으로 주로 쓰고 하지만은 그 덕의 흐름이 이게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하고의 연계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죠? 뭐냐면은 우리가 벼슬로 써도 인성이 없으면 결국 뭐냐면 자꾸 고관을 구할 텐데 이 바닥에서 딱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딱 파놓고 요 속에 우리가 참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요때는 이제 미관이라 태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요. 확 불어도 저는 동사무소 말단 직원인데요 이러면은 운명의 바람은 잘 안 맞아요. 그럼 관도 없어도 되고 식도 없어도 돼. 그냥 이래갖고 회사 출근했다 말았다 하면 되는데 이제 관리자로 좀 팍 올라가고 부장되고 뭐 이렇게 결재권이 세지잖아요. 반드시 날아간다. 뭐가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인성도 무력한데 선생님 저는 지금 진급이 남들보다 빠릅니다.
곧 날라가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차라리 변방으로 보내지는 방식이라든지 외지로 보낸다든지 중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는데 그런 조건부 때문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데 배상 잘리고 잘 다닌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요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빠르다고 기뻐할 거 없다. 그죠? 차근차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하나 빠져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인성도 인성의 세력도 이런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해중 간목 이런 거는 굉장히 예를 들면 갑 같으면 우리가 화일주 그죠? 병정일주 병이나 정일주 이런 것도 해중 간목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튀어나온 물론 천간에 드러난 인성이 있고 그죠? 천간에 드러난 인성이 있고 지지에 드러난 인성이 있는데 해중에 드러난 인성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갑을 썼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이 있죠. 인중병화 이런 거는 오히려 훼손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장간이 숨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아까처럼 물성이 변하는 게 있죠. 진유 합수됐다 합금됐다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중의 경금 요걸 조금 사중의 경금 요런 거는 요것들 중에서는 4등으로 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중의 임수 요런 것들은 팔자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강한 어떤 인성으로서 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화기에 자기가 자좌살지죠. 자기가 앉은 자리가 살지에 앉아가지고 연금을 하거든요. 연금. 그 경금이 그 뭐냐면 사화에 장생을 하면서 화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작용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등급이 떨어지는 걸로 보지만 그래도 일종의 장생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신도 합수가 아니고 사신 합수하잖아요, 그죠? 사신 합수가 아니고 사신 합금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신 합금도 된다. 알고 계시면 되지. 그래서 천간에 이제 지지에 드러난 것들은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고 특히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천간에 인성이 드러나 있다. 갑이나 을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병일주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때 인성을 건드리면 원인 발생이 무조건 그때의 흔들림의 원인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의 원인 발생. 예를 들면 이런 팔자가 기년을 만나거나 경년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보면 천간 인성을 합거해 갈 때 망하는 거 많이 보시거든요. 그죠? 그 원인 발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정인 편인이 드러나 있으면 정인 없으면 편인 쓰지롱 이러면서 그래도 위기를 모면하고 잘 버티는데 없으면 있잖아요. 결국 이 양말 한쪽 못 버틴다가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에 있으면 그죠. 시시때때로 변색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진 같은 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인묘에는 목에 동요하여 같이 목처럼 놀다가 그죠. 진사오미에 토처럼 놀다가 신유에 허물어지면서 관으로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인가 이게 정일주의 진신데 이분이 땅이 매도가 언제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이제 고급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성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성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성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소유하거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지에 있는 거 전부 다예요. 그게 인성이든 비극이든 상관이든 정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자, 축, 인이 있다. 그죠? 자, 축, 인, 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분리하는 방식이 뭐냐? 이 사람은 자 같은 땅도 가질 수 있고 축 같은 땅도 가질 수 있고 인 같은 땅도 가질 수 있다. 진 같은 땅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꼭 인수만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에서 이제 뭐냐면 그 부동산의 속성을 어떻게 가지느냐면 연에 있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 오래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 월도 마찬가지로 내 터전과 좀 맞물려 있고 오랫동안 쓰던 것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현재의 어떤 터나 현재의 삶의 터전인 삶의 터 이런 것으로 보고 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상가. 자, 바깥에 잘라서 이 지역은 그죠? 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건데 어느 거냐 하니까 자기가 상가를 팔겠다. 그러면은 유년이 되면은 팔렸을 것이다. 자, 유의 편제죠. 그러니까 진에 허물어져서 유에 의하여 편제로 변환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 70억 준다 했는데 안 팔았는데 그럼 내년엔 팔리는데 진이 자에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관이죠. 관은 재성의 설기체잖아요. 내년에 팔리긴 팔리는데 무조건 손해보고 판다. 그때 유년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그 건물은 10층일 것이다. 5층이 아니면 10층일 것이다. 왜? 진이 토니까. 그리고 언덕배기 있을 거다. 왜? 진은 그때 그 그림 했죠. 진은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생긴 대로. 이게 무슨 축, 정이 축의 식신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축월생들 한번 많이 해보세요. 매립지, 물가, 습, 그 다음에 물수가 들어온 곳, 이런 지명, 이런 데 산다니까. 부산에는 그 수영만 매립지도 있고, 무슨 매립지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의 다 매립지가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매립지하고 인연이 많은 데랄까. 와, 그런 것도 나옵니까? 이러는데 나도 놀랬지, 순간적으로. 진짜네, 이러면서. 이런 거 연습해보세요. 자꾸 이제 해가지고 하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니는 벼슬하고 인연 없다. 이래도, 나 다 했는데요. 시끄럽다. 니 고관되면 날라간다. 그런 자신감 갖고 한번 쫙 해보면, 그러면은, 딱 걸려들게 돼 있어.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원래 사주를 봐야 될 인간이 있고, 안 봐야 될 거는 뭐냐. 안 갖춰졌을 때는 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든지 세상살이에서 아까 참호에서 머리를 삐죽 내미는 순간 운명의 화살이 팍 곱씹 부는 거라.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두더지. 날 때려봐. 날 때려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탁 튀어나오면 탁 때린다니까요. 그게 운명의 그늘이기 때문에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한다. 변형된 형태는 조금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자유만 있으면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추가 다 가능해져 버려요. 사실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조건 팔자 볼 때 2초 안에 보고 싶으면 인수를 보고, 10초 동안에 관찰하고 싶으면 재성과 인수, 관, 이 순서로 보시면 그 운명의 큰 흐름이나 틀을 쭉 한번 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연습을 좀 해보시고, 예. 집에 가면 책가방 획 던져놓고 일하시 말고요. 꼭 한번 해보시면은, 저게 앞에서 거짓말한 건 아니다. 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또 검증하고, 저도 이 방법을 가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아시고요. 오늘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